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감 끝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뵙네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담화 말. 대통령 이제 어제 그 담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사실 지난 담화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모두의 염원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염원이 무색하게도 이번 담화도 실망이라는 반응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이제 기대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기회를 놓쳤다 이런 네.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무엇보다 사과를 했음에도 그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했고 또 사과의 이유도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화에서 어제 몇몇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할지 좀 명확해야 하지 않냐. 또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딱 집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줘야지 사과를 하겠다는 이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냐면서 또 어떤 부분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여러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요. 여사 의혹을 해명하는 중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든지 여사가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담화 전반적으로 반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대통령 이제 본인은 사과한다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평가는 반성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담화에 대한 그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여당 지도부는 겸허히 사과를 한 담화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사실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의 한 선임 대변인도 유튜브 출연 중에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할 정도였는데요. 또 한 대표도 SNS를 통해서 오늘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야권은 일제히 참담한 담화였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였다. 이렇게 혹평을 냈는데요. 네. 민주당이 담화 전에 3가지 요구안을 냈거든요. 김 여사 특검 수용, 또 대국민 사과, 전쟁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렇게 3가지 요구를 제시했었는데 담화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화 결과를 고리로 민주당은 특검 공세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전의 전쟁.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67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건전 재정을 강조했고요. 야당은 초부자 감세 때문에 긴축 재정이 편성됐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건전하다, 또 야당은 긴축이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은 아닙니다.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되 민생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다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소득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들이 감세가 돼왔거든요. 3년간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이번 예산안에도 결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예산안 세부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김여사표 예산의 감액,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증액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세수 결손 문제가 나왔고요. 또 네. R&D 예산, 또 소상공인 예산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세수 결손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지자체와 또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축소된 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4조 6천억 원의 R&D 예산이 깎였다며 대한민국의 두뇌가 유출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점을 강조하면서 빚 많은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2기 위기냐 기회냐. 네.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담도 좀 덜했을 텐데요. 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정치권도 부쩍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트럼프의 이제 두 번째 집권이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우리의 그 관세 또 이 방위비 분담금이 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망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흑자 행진을 해왔던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높죠. 앞으로 관세를 높여서 자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무역 장벽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또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의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반도체 기업 지원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 전기차 기업에게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바이든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지 또는 축소가 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에 이어서 이번 선거 기간에도 분담금을 9배 올리겠다는 그런 언급을 해왔거든요. 네. 네, 여러모로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보도가 나가면서 어제 조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의 빠른 종전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우리 건설업의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또 북미 관계가 풀릴 가능성도 큽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미 관계의 흐름은 다소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정치권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모두 강조했습니다만 향후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재집권을 나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회를 더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질서의 큰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집권 이후 러우 전쟁의 종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